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톡톡입니다. 지난 4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저마다 공약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오후 6시부터 방영되는 선거방송이 사실상 총선의 백미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는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근엄해 보이기만 했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춤과 노래, 심지어 랩까지 펼친 국회의원 선거방송에 해외 외신들은 잇따라 흥미롭다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이 중 영국의 정론지인 BBC에서는 한국의 개표 방송에 대해서 특집 보도 자료를 내놓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한국의 선거 방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밤 한국에서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로맨틱 멜로드라마에 출연하는 국회의원 후보, 할리우드 유명 기차에서 대결, 심지어 랩 배틀에 참여하는 등 흥미진진한 시청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투표일 밤에 시청률을 놓고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중간 국민투표로 널리 알려진 이번 선거에서 300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회를 선출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투표 결과를 놓고 싸우는 동안 TV 화면 뒤에서는 또 다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투표수를 위해,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 방송사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사로잡고자 개표방송 콘텐츠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개표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또 보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4월 12일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방송사들은 한 달 전부터 예고편을 올리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개표방송은 한마디로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최신 방송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그래픽이 화제가 되는데 인기 영화나 드라마 패러디, 유머 넘치는 자막 등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올해 SBS는 2003년 개봉한 한국의 드라마인 천국의 계단의 패러디 장면과 미션 임파서블의 유명한 기차 스턴트 장면을 흉내낸 블록버스터 세그먼트를 삽입하였습니다. 다만 톰 크루즈가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에서 악당들과 대결하는 대신 후보들은 국회로 향하는 가상의 기차에서 최대한 많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모인 방송팀의 기획으로 1년간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SBS 선거 방송기획팀 박하정 기자는 개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자주 말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개표 방송을 미리 준비하는 데는 70명의 팀이 필요했고 선거일 밤에는 약 200명이 작업했습니다. SBS는 2022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수도권 2049세 시청자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윤 총장과 그의 라이벌 이재명이 동계올림픽 선수로 등장하는 단편 애니메이션이 국내외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공영방송 KBS는 선거 당일 개표 방송에 최근 종영한 대하사극 고려거란 전쟁 주인공이 등장하는 인포그래픽을 선보였습니다. 후보자 공약 랩 배틀 코너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아바타가 무대 위에서 공약 정책으로 랩 배틀도 하였습니다. 과거 개표 방송 사례를 보면 후보들은 개표 그래픽 속에서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포켓몬 고 속의 게임 캐릭터가 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의 경우 MBC는 개표 방송 오프닝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듯한 그래픽 영상을, SBS는 충남 개표 현황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는 사회와 정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에 사람들의 호응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거 보도는 일부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치학과 외교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이다혜 씨는 이것이 젊은 세대의 투표를 독려하는 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후보자와 관련된 밈과 컴퓨터 그래픽은 정치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박은혜 씨는 지난 선거일 밤 방송을 보다가 일부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공약을 찾아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SBS 뉴스 본부장인 조정 씨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조 본부장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다소 시끄럽다고 평가한다며 따뜻하고 인간적인 장면도 많이 포함하면서 기성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더하며 연령층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개표 방송을 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 각종 소셜미디어에선 참신하다며 외신 기자나 인플루언서들이 관련 밈을 공유하는 일은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많이 차용되기에 외국인들의 리액션 비디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미 외교지 포린 폴리시는 지난 2017년 한국의 한 개표 방송에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이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등이 대거 차용된 것을 두고 미친 방식이라고 표현하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정도였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두는 이유에 관해 조정 SBS 보도본부장은 민주주의의 속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50대 이상이 한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사의 선거밤 보도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큰 문제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점이라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춘식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의 개표 방송은 재미있고 오락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시청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보도 전체로 보면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출산, 교육, 건강 관련 문제 등 방송사가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SBS 조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 본부장은 선교 결과에서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에 조심스럽다면서 앞으로 선거 방송 패키지에 패널 토론과 기타 부분을 추가해 선거의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가가치가 있든 없든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선거 방송이 엄숙하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채널들이 뒤를 잇기 시작했고 경쟁으로 인해 훨씬 더 매력적인 콘텐츠가 탄생했습니다. 비록 다양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분명히 한국의 개표 방송은 진화하고 있고 그 방향은 분명하게 더 나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왕좌의 게임으로 개표 방송하는 거 직접 봤었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발한 방법이었어. 지루하고 딱딱한 중계를 재밌게 만들려는 한국 방송국의 노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5초 동안 표 한 장 보여주고 끝냈겠지? 스타워즈 결투 장면을 쓴 건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어. 나는 한국의 선거 중계가 우리 미국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정치는 진지하게만 받아들이기엔 너무 중요한 일이지. 한국 방송국들 진짜 창의적이다. 한국 방송국은 언제나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할 멋진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누가 4시간 동안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는 양복쟁이들을 보고 싶어 하냐고.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방송이야.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개표 방송이 세계적 권위가 있는 BBC에서 집중할 정도가 되었다니 너무나도 신기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